안녕하세요. 객지어제입니다. 며칠 전에요. 국토부에서 분양권 전매 정식으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1월 3일자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소급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7일자로 정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택지라든지 규제 지역은 3년 그대로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은 이제 1년, 그 외 지역은 이제 6개월로 다 완화가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밀 억제권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6개월로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수도권 그 외 지역은 뭐 공공택지 이런 거는 1년,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6개월로 조정이 됐고요. 기타 지역에는 전매권 제한이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완화가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올라가는 속도가 급등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관심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평택 지제역 반도체 밸리 제일 풍경채 2블록 아파트가 최근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조금 늘어져서 5월 초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택 지역에 있는 반도체 밸리 제일 풍경채 2블록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제역 반도체 밸리 제일 풍경채 2블록 개호 및 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요,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2블록이 되겠고요. 그럼 세대수는 1152세대로 84A, 그 다음 84B, 그 다음 10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두 평형이죠. 33평형, 40평형이고요.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이에요. 지상 29층으로 총 12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12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택 반도체 밸리 제일 풍경채 아파트 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예전 타입으로 이제 33평형이 되겠고요. 819세대로 대부분이 이제 84A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타입이 162세대가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0평형이 171세대로 보면은 중대형 평형의 큰 랜드마크 대단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평형이 되겠습니다. 향은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하고 넓은 동간 거리로 쾌적한 혁신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과 이동 간의 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좀 확보를 해서 남향 배치가 돼서 통풍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세대 포배의 판산형, 그 다음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져서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다 포배를 합니다. 방 1, 방 2, 그 다음에 거실, 안방. 그래서 이 네 개가 전부 남향을 배치되도록 그러면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로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 다음 골프 연습장, 그 다음 사우나와 도서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넉넉한 주차 공간하고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제역 반도체 밸리 제일 풍경채 2블록 주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광역교통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동쪽으로 동부 간 고속도로가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공사하도록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제역은 현재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RT역이기도 하고요. 지하철 1호선역이기도 합니다. 송탄 IC가 현재 평택 종합물류단지 앞으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제역은 사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긴 한데요. 현재는 SRT만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GTX A 노선이 개통 예정인 곳이기도 합니다. 개통을 하면 아마 연장해서 지제까지 GTX A 노선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수원발 KTX가 조만간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내려오면서 송탄, 서정리, 그 다음에 지제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 수원발 KTX가 지제역을 지나가면서 SRT역이기도 하니까 아마 환승이 되는 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원역은 아시는 대로 GTX C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C 노선을 더 끌고 내려와서 지제역까지도 끌어내리려고 지금 형태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제역은 굉장히 큰
복합 환승센터로 지어져야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지제역은 복합 환승센터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큰 복합 타워로 3개 동이 생기는 이런 거로 계획이 현재 돼 있기도 합니다. 기타 지제역에는 뭐 현재 5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는 위쪽으로는 진해, 그 다음에 오산을 거쳐서 밑에 쪽으로는 천안까지 내려가는 산업단지가 많은 이런 물류의 교통, 도로가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편리한 멀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를 보면요. 홈플러스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GV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울렛이 물론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몇 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3km 내에 전부 있는 거를 지금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아주대 병원이 한 500병상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제지구는 고덕신도시하고 브레인시티하고 중간 정도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업단지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신도시는요, 직주 근접입니다. 그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데가 살아남는 시대가 됐죠. 그렇게 따진다면 평택의 가제지구가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교육 환경이 되겠습니다. 가제지구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이 또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단지에 붙어 있는 이런 입지가 되기도 합니다. 대단히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지금에 있는 산업단지도 송탄 산업단지, 그 다음에 장당 산업단지, 7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산업단지가 있지만 더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더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지 근접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평택 장단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평택 송단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평택 7개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 쌍용 자동차가 옆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전부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옆에 삼성전자 120만 평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증설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 동쪽으로 가면 브레인시티가 또한 산업단지가 대단히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동서남이 전부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진짜 직주 근접의 최적의 입지에 가제지구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안에 제일 풍경체가 위치는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지도에서 본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 풍경체 2블록에 대한 위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제지구에 있는 제일 풍경체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브레인시티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고덕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제지구하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인 삼성 반도체하고는 약 한 6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머지않아 이게 브레인시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시티 이 끝부분이 브레인시티의 중심 상업지입니다. 이게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고충을 줄 수 있는 상업용인데 브레인시티에서 보면 완전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아마 제 나름대로 보면 가제 1지구고 이 옆에가 가제 2지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장당지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영신, 지제, 송담, 오부산, 영신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도시개발지구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개발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형성이 되고 보면 전체적인 대단히 택지개발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시티가 어떻게 보면 브레인시티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일 끄트머리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상으로 보면 이렇게 전부 개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묶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가제 2지구 바로 위에 개발 들어가고 장당지구 들어가면서 합해지게 되면 하나의 대단히 택지 개발이 고덕 신도시의 맞은편에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브레인시티에 있는 대학교도 있는 그러면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끼고 있는 택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곳에 있는 제일 풍경체가 어떻게 보면 주 근접의 최적의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처에 직장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당, 송탄, 일반 산업단지, 기타 등등 요 근방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 상당히 서운한 아파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주변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들어오면서 직원이 늘어났겠지만 그거에 따른 협력업체도 많이 들어오면서요. 산업단지도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상을 보면 인구에 많은 종사자들이 늘어난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풍경체의 위치에 대한 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DJ요, 반도체밸리, 제일 풍경체 2블록, 그 다음 청약 신청 절차 및 안내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 진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공동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 국민인증서, 4개 중에 하나는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으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에 일단 접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위에 있는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주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특별공급도 주택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똑같게 돼 있는데요. 하나가 더 늘어났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요건, 요거 확인해서 요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택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유형별 청약 자격 확인하는 거라든지, 유형별 선정 기준을 확인하는 거라든지, 기타 청약 완료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세대 구성원 등록 조회 선택사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대 구성원 동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청약 자격 조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청약 자격 신청 내에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청약 안내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 이제 완화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만 19세 이상 평택시하고 전국의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예정이 5월 초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은 4월 달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되었고요.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제어 반도체밸리 제일 풍경체 2블록 리플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체가 되겠고요. 풍경체 견본주택에 있는 위치는 밑에 보시는 대로 세교동 587-9번지 10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GS 칼텍스에 있는데 세아초등학교 앞이면서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앞에 견본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60-2234 여기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관련된 건 이곳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모델 하우스 오픈했는지도 이곳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형은 말씀드린 대로 33평형 AB 타입, 그 다음에 40평형 이렇게 해서 1152세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리플랜 내용을 보면요. 4월 달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5월 달 초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 가제지구에 있는 제일 풍경체 2블록은요. 인구수가 증가하는 동쪽과 서쪽, 남쪽이 전부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수가 증가하고요.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최초 분양권 전매 기간이 6개월이면 전매 제한이 풀어지는 이런 곳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죠. 그 다음 대출 규제도 요새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 조건도 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완화가 돼서 신청하기가 좀 많이 우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로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생산 라인을 갖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협력업체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공급하는 아파트인 만큼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